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창업에 살아남기 온창살입니다. 오늘은 기계환 현시점 온라인 유통 사업 모델이라는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시장을 조금 좁은 눈 말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이는 좀 다양한 그런 좀 기괴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은 뭐 스타트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온라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기괴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커머스 중에 나름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이제 외감 기업들, 이제 다트라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기업들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챙겨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을 좀 보다 보면은 매출 원가율, 그러니까 제품, 그러니까 원가죠, 원가가 20%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거죠, 원가가 판매가 대비. 그래서 원가 대비 5배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5% 내외의 매출 대비 되게 초라한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뭐 어떤 업 예시가 있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트 홈페이지거든요. 다트 홈페이지에서 회사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건 손익계산서고요. 그러니까 사기가 이제 2022년부터 그 해 말까지네요. 그래서 2,900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블랙홀릭이라는 기업이고요. 커머스 기업 중에 이제 컨텐츠 커머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2,900억의 매출을 했는데 그래서 너네 얼마 남았느냐? 라고 보니까 9억 남았습니다. 8억 8천이 남았죠. 자,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 아니,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면은 0.3%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0.4%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도대체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라고 보니까 보시면 여기 뭐 급여도 꽤 나간 거고,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간 게 여기 광고비죠. 광고비로 1,40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900억인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돈을 광고비로 태웠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게 이런 큰 업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좀 오픈마켓에서 잘 팔고 계시는 셀러님들은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얼마 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셀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큰 기업들의 게만 이제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뭐 다른 거에서 많이 나가는 돈도 없습니다. 많이 나가는 돈도 없고 이제 광고비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영업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비단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요런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팩트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성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자주 확인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버릇을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몇천억 팔고 몇백억 팔아도 이렇게 안 남고 오히려 적자가 되는 기업도 있을 정도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좀 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업체들은 사람을 먼저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먼저 모으려고 해서 유입당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고객 유입을 시키는데 한 명의 고객에 뭐 100만 원을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발주 캐파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물건이 많이 나가야지 원가율도 낮출 수 있고 공장과 협의하면서 물건 좀 더 싸게 달라 더 많이 발주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을 고도 성장시켜 약간의 영업이익으로도 큰 단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매출이 1억일 때 1%와 100억일 때 1%와 1000억일 때 1%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일 때 1%만 남아도 그 남는 잉여 현금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 볼륨을 키우고 뭐 익시시라고 하죠. 엑시시라고 하죠. 뭐 기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금 흐름 자체를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름 뭐 또 이렇게 계획된 적자를 의도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이러한 구조로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죠. 한국의 쿠팡과 미국의 아마존이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년도 손익계산서, 아마존도 볼 수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구글링하면 요즘 안 나오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20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원가가 매출의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내 판매가의 50% 이상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예요. 마진 2배 아니면 마진 2배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 원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매출 원가라는 것 자체가 판매가 대비 원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큰 기업들은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이 이제 캐파도 크고 그러한 기업이 매출 원가가 이제 50%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무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의 상품 중에서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그런 미끼 상품들 있죠. 그런 상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들을 보면 스타트업 신들을 보면은 이런 자금 수혈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말라 있는 시장입니다. 요즘 한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한국에서 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리고 한국의 시장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시장 파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 근데 이 업체들의 능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제 한국의 셀링 그런 스킬들은 굉장히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파이가 너무 좁은데 셀링 스킬만 늘어나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판촉비를 쓰고 과도한 광고비를 쓰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을 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뭐 큰 기업들, 뭐 잘 나가는 회사들 얘기 아니야? 우리 같은 영세셀러들이 이런 걸 알아서 뭐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지금 연매출 100억, 1000억 단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제가 적어놨듯이, 광고 단가들을 다 높여놨죠. 플랫폼들에. 그 네이버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잘 나가는 상품들 메인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5천 원 줘야 되고 뭐 잔잔바리한 제품들도 1페이지에 꽂으려면은 광고비를 클릭당 1,000원씩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로의 그 커머스 업체들, 마케팅 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좀 팔아야 되는데 광고를 좀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저만 느낀 게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의 셀러들이 느끼고 있는 현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광고비 같은 것을 이제 캡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기업들이 잘 살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러한 미디어 커머스 업체들도 성장이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고, 성장이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지금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면은 이 매출은 커졌다 그러더라도 고정비, 직원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판관 비용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카드 돌려막기가 결국 과도한 빚이 되듯이 쓰러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시장 파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뭐 마진 설정을 막 5배 이상 하더라도 아무리 땅을 파서 장사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익 구조로 돌아서기 힘든 게 너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기반한 제품, 뭐 이건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이야.
내가 브랜드라서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브랜드라서 내가 제조한 제품들을 사람들은 좋아해 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소구점이 될 수가 있고요. 나 나름의 뭐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노출만 시킬 수 있다면은 잘 팔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카테고리 한 제품군으로 압축된 전문화 능력.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와서 파는 이제 만물상 같은 게 그런 셀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제품을 주력으로 삼고 그 제품에 대해서 계속 확장 그리고 디벨롭, R&D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얻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판로 구축 능력과 신규 플랫폼 모니터링 및 선점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플랫폼 하나에 종속되면 너무 위험한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네이버 정책 바뀌고 뭐 쿠팡 정책 바뀌고 광고가 바뀌고 로켓크러쉬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은 사업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새로 생겨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합니다. 새로 생겨나는 그런 플랫폼들을 선점하면은 회사는 크기 쉬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플랫폼 선점으로 이렇게 좀 많이 큰 케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한 판로를 조금 모니터링 하면서 스캔하시는 것이 회사 성장에 좀 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크게 보자면 이렇게가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마케팅, 커머스, 컨텐츠 커머스 업체들과 경쟁하려고 하시면은 힘듭니다. 그렇게 자금 수요율이 계속되고 뭐 자본금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힘들고 좀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조금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